인출이 신경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이 돈이 있나 없나 알아보고 그랬을 텐데도 여태 7년째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알면서. 나는 20년 됐으니까 뭐 그게 가만히 됐나 보죠 뭐. 아, 나는 신용불량자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도 신용불량자였어요 한때. 근데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돈을 갚아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파산하려고 그랬는데, 네, 처음에 이렇게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 나가면은 은행을 거래를 못 한다고 나한테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를 설득을 시켜서 저는 지금 은행 거래 나가 10몇 년을 갚았어요, 돈을. 예, 얼마 전에 끝났어요. 한 몇 년 전에, 한 2, 3년 됐나? 그거 끝난 지가? 근데 이제 잘 갚아 나가니까, 거기 국민은행 다 은행 거래를 못 했는데, 국민은행 카드를 하나 만들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오해를 받았어요. 국민은행 카드를 거기서 만들어준 건데, 내가 무슨 국민은행에 뭐가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조직 스토킹들이 국민은행 얘기를 자꾸 하고요. 얼마나 웃기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 새끼들. 지네가 알아보면 더 잘 알아볼 일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저기 해요. 그리고 지금은 막 카드를 보여주고요. 그 뜻이 그거죠. 카드로라도 대출 받아서 자기네 원하는 그거 내놔라 이거죠.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없으니까 나 이러고 있어요. 내가 카드 빚까지 내서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없는 집인데. 또 신용불량자 돼요, 우리는. 네. 그걸 어떻게 갚아나가겠어요? 나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하죠. 근데 진짜로 이거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이 전파를 당해보니까 진짜 암환자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 이거 당하는 사람이라. 맞아요. 나도 때문에 숨 쉬는 것까지 다 이 사람들한테 손에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쳐다보면서 목욕도 제대로 해. 밥을 한번 편하게 먹어. 잠을 한번 편하니까. 진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진짜 제일 불쌍하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나도 TI도 제일 불쌍해요. 네. 누가 알아? 진짜 나쁜 거예요. 그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당하는 사람들이요. 아이러니하게도 다 서민들이더라고요. 다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하겠죠. 뭐 사람을 사든지 거기 나와 있는 도청 무슨 방지 뭐 이런 걸 해서 살겠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없는 사람인데도 거기에다가도 일을 못하게 한대요. 일부러 없게 해요. 얘네들이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그줄 안 돼. 네, 생업까지 방해를 해요. 지금 나 150만 원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것들이. 근데 일을 못하게 해요. 일을 안 줘요. 그리고 그 소개소에다가도 다 나를 뭐 미리 다 그러니까 일도 얘네들이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일 가는 게. 다 그 힘든 데만. 백화점 요런 데 손님 엄청 많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고 그런 데 보내고 아주 내가 가는 그 식당은 손님으로 미어 터져요. 다른 집에 5, 6배 손님이 들어와요. 막. 그래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고. 네? 일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뭐 5, 6명 뭐 많죠. 많은데 안 도와줘요. 혼자 하게 해요. 항상 내가 하는 일은 혼자 감당을 하게 해요. 네. 나도 도와달라 소리 안 하고 아니까 그냥 해내고 그럼 내 몸이 이제 흡사가 되고 이 전파로다 이제 몸에다가 그 에너지를 주나 봐요. 그 일할 땐 힘든 줄을 모르고 해내요. 근데 이제 집에 오면은 만신창이가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잠을 못 자요. 전파를 고문시키니까. 그러니까 몸이 이빨이 다 4개 정도 빠졌어요. 이걸 당하면서. 그리고 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치아가. 다 흔들거려요, 지금. 근데 다 흔들거린다고 해서 그런지 이 새끼들이 전파로 막 이게 밀어놓나 봐요. 그게 어느 거는 안 흔들거리더라고요. 막 흔들거렸었는데. 내가 이빨이 다 흔들거린다. 맨날 이러니까 전파로 다 막 이를 밀어놓나 봐. 그게 느껴져. 그러더니 그게 좀 단단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파공을 당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치아부터 다 망가진대요. 네. 왜냐면 전파를 울렁울렁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자극이 가니까 계속 몇 년이고. 그리고 이를 이렇게 들떠놓게 했더라고요, 어느 날.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아 뭐 이런 거. 몸도 안 좋아요.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그냥 있죠. 식당에서 일하는 게 직업이죠. 직업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그래서 내가 그 소개소 소장님한테 오늘도 보냈어요. 저 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소식이 없네요. 그 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일을 안 주는 거. 이쪽 태백에 올 순 없죠. 여기 오면 식당 취직할 때 많은데. 그래요? 예. 거기 갈 수가 없죠. 아들이랑 같이, 아드님은 뭐 하세요? 아들은 이제 군에 훈련원으로 들어갔고, 나오면은 공익으로 됐어요. 걔가 다 피해를 받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걔 19살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온전히 다 피해를 봤어요. 학교에 인하대에 붙었지만 공부를 원래 잘했어요. 얘가 초등학교 때도 잘했고 공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얘가.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 성실하지 않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 집에 뭔가 저기 할 게 아니고 내가 빨리 공부해서 취업을 해서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항상 어린 시절부터 빨리 취업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 엄마랑 같이 나간다고 취업해서 빨리 내가 나갈게. 그랬어요. 근데 19살 때서부터 이게 방해를 받은 거예요. 고3 때부터.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공부할 때도 방해받았고 얘 몸에다가도 아프게 했나 보더라고요. 막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엄마 심장이 아프고 막 이러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 재수를 했어요. 얘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인하대는 알아주잖아요. 인하대가 알아주는 대학이거든요. 인천에서는요. 제일 좋은 대학이죠. 공과 뭐 이런 데는. 근데 공과는 그런 데는 꿈도 못 꾸고 경제학과 이제 해서 이제 붙었는데 학교 첫 OT 때부터 무건수에 얘를 왕따 고립시키고 그 과만 말을 안 해. 다. 자기네들끼리도 말을 안 해. 얼마나 그 지옥이었겠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다른 과 애들은 막 꿈에 부풀어서 애들이 막 으쌰으쌰 하는데 얘네 과만 다 무건수에 엄마 이상해. 나는 얘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과 애들만 말을 안 하고 무건수행이야. 그리고 이상해. 말도 안 하고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서로 말도 안 한대. 그래서 나는 딱 알아차렸죠. 아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거기 학교까지 가서 선동시켜서 그랬구나. 그러더니 한 3개월을 머리가 터져라. 학교 얘기만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학교 얘기만 꺼내면은 이게 머리 아파라 하고 그리고 엄마 이상하게 학교 앞에 딱 서면은 학교에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뒤돌아온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짜증이 난대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근데 얘는 이제 읽어봤어요. 내가 글을. 그걸 읽어보고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 트라우마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그 감정을 싹 수거를 한대요. 네. 해가지고 거기서 얘 이제 그 분노하는 마음 그거를 이제 부정적인 거 그런 거를 추려서 얘한테 자꾸 심어준대요. 그러니까 얘가 24시간 내내 기분이 나쁘죠. 얘는 커가는 과정에서 고통 속에 자랐거든요. 하루하루요. 술 때문에. 남편 술 때문에요. 정말 지옥 속에 살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다 이끌어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얘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끔. 얘가 이제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 이렇게 행복한 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나 행복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린 시절 3살, 4살까지 다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매일 해요. 화가 나면. 그러니까 집안이 지옥이죠. 그래서 얘가 빨리빨리 취업을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애인데 왜 학교를 싫어하겠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애인데 책도 많이 읽고
시키지 않아도. 그런데 2, 3개월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학교를 그만두는 그 이유. 가장 일이 뭐니? 그랬더니 애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과정에 자랐어도 단 한 번도 유치원 때부터 고3까지 애들과의 관계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고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에는 지성인들이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런데 가서 애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이제 얘는 좀 습기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없었어요. 아빠 하면은 숨기고 싶어 하는 존재. 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아빠라는 존재를 알까봐 그냥 막 그 숨죽이고 살았어요. 죄인처럼. 진짜로. 술 먹고 개판을 치고 이랬으니까 매일. 그러니까는 뭐 어디 슈퍼에 가면은 저 사람 누구네 가족 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네 신랑인데 저 사람 술 엄청 많이 먹어 이러면서 그런 아빠라는 존재를 숨기고 살려고 했어요. 우리는 얘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고 그럼 이렇게 다른 길로 안 가고 돌아서 가고 사람 없는 데로 창피하니까 얘도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가는 동네마다.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학교 그만두더라고요. 예. 그럼 그거 적응을 못하고 그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못 가겠대요. 막 머리가 쥐가 난대요, 아주. 막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 입 있는 데가 마비가 된 것처럼 나도 그걸 느꼈거든요. 전파로 마비를 시키거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 입 있는 데 언저리에 마비시키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막 안 나오고 이런 막 어색함. 그러니까 이 전파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순댓국을 먹는데 심지어 달더라고요. 순댓국이 단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입에 이거 순, 담, 요런 것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우울함, 뭐, 기쁨, 요런 것까지 자기네들 내 감정, 현실적인 감정, 이거와는 상관없이, 쟤네들이 조절을 해요.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지금은 악에 받쳐서 놀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악만 받쳤어요. 분노만 쌓였어요, 나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악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막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날 시종거래 쳐다보고 째려보고 침뱉고 그 지랄 하는데 내가 접대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악으로 버티고 있는 거. 예? 지금 통화한 거 유튜브에 올릴까요? 왜 올려도 돼요. 진짜로. 왜 올려도 돼요. 그리고 가는 동네마다 내가 이사를 7, 8번 다녔지만 이사 가는 곳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괴롭혀요. 진짜로. 일치에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져요. 상황이.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일을 당할 때 야, 이거 우리나라에 무슨 체제가 바뀌었나 보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고립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알고 지냈던 사람 단 한 명도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문자를 해도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뭐 문자 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고립을 먼저 시킨대요. 타겟이 되면 나를 맞아요. 아무도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일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족끼리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들에 대한 이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서로 시민들이 그 일을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근데 시민들이 이거를 안 도와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방도 제공하죠. 퍼포먼스 해주죠. 다 도움을 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시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거를 허용을 안 해봐요. 이건 진짜 못된 짓이잖아요.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무슨 범죄가 있다고. 진짜 다 힘들게 살아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이잖아요. 근데 생활까지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야.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악소문,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악성놈을 퍼뜨리고 해서 선동시켜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밖에 보니까 옥상에서 막 내려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올라가서 막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개냥 개새끼인지 나와라. 너 왜 숨어서 그 짓거리 하냐 나와라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어떤 년이 내려가더라고요. 젊은 년이. 그래서 딱 쳐다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진수하고서는. 다 그런 것들이 조직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년 젊은 새끼들 2인 1조로 움직이고 예. 동네 사람들 이용해서 퍼포먼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또 친구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계속 불러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술 먹이고 집에 오면 또 토하게 만들어요. 다 토해요. 막 토하는 게 이렇게 토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쏟아내요. 그러니 몸에 좋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막 분노를 할 때 보면은 눈이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눈이 막 실룩실룩 하면서 그 전파를 마인드 컨트롤 당하는 거죠. 눈이 막 떨림. 내가 보여요. 막 애가. 눈이 막 수시나무씨 썰듯이 막 떨면서 말을 해요. 정상이 아니야. 예. 그리고 계속 밥 뭐 먹냐 이렇게 물어보고 정상적이지가 않아. 그전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왜 엄마까지 그래? 그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 얘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 보통 안 하거든요. 얘가 면장 수술을 잘못해서 그 방광이 이제 충동이 나는 그런 그러니까는 의료 저기를 당한 거죠. 의사가 잘못한 거. 네? 의료사? 예, 의료사를 당했어요. 여기 사랑병원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일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그 병원비 조금 삭감해주고 다 내고 나왔어요. 그것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죠. 의료사라고 의사가 나한테 여기까지 했어요. 나는 다른 데로 가면 되니까 아주머니 내가 실수한 거니까 병원에다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수급자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건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말았죠. 그냥 거기 이제 오줌보에 만약에 나중에 이산이 생기면은 치료해준다는 그 각서만 받고 나왔어요. 근데 그 힘든 수술을 걔가 혼자 나는 자활에 가서 일을 해야지 되니까요. 하루만 일을 안 해도 그게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혼자서 얘가 오줌보 차고 혼자 있었거든요. 해주는 사람도 없이요. 옆에 이제 아줌마가 한 번씩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게 온전히 다 견뎌낸 거예요, 걔가. 근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러냐고. 네. 내가 자꾸 이제 신고하고 이러니까 경찰 새끼가 얘한테 알게끔 하고, 예. 그러면 얘는 왜 엄마 정신이 이상한 소리 하느냐. 얘는 이제 그걸 몰라요. 접하고 뭐 이거. 저희 공상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하느냐고 이러고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엄청 힘들 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 말을 나왔다는 거는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힘들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 참 힘들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나는 알죠. 나도 그때 우울증으로 계속 약을 유치원 때부터 먹었으니까.
엄마, 이상하게, 이 등 뒤에 땀이 나고, 막 몸이 마비가 된 것 같고, 뒤도 못 돌아보고 있고, 식은땀이 난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신적인 병이었어요. 그게 뭐라 그럴까,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알아봤나 봐요. 정신적인 거, 이거 병원 다니면은 나중에 취업하는데 힘들대.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우울증 약 사가지고 내가 먹었던 걸 좀 먹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 이제 당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어차피 알잖아요. 저 새끼들이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인하대 병원에 이제 그 전에 한번 갔었는데 갔죠. 갔는데 얘가 가면서 그랬어요. 친구들이 알면 어떡해 이러니까 그것도 이용을 했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그 같은 과 애한테 형 어디에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난 딱 알았어요. 아, 이것까지 이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건 다 행동으로 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걸. 그러니까 이 괴롭히려니까 반대로 나가야죠. 우리가 싫어하는 걸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괴롭히더라. 그 아픔까지, 우리의 그 생활해온 아픔까지 이용을 해서 괴롭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놀라운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진짜. 그리고 이런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벌이 있구나. 진짜 천벌받아 마땅한. 받아야 돼. 이 사람만 받으면 안 되고, 내 미안하지만 그 핏줄의 대대로 손자, 손녀들까지 몇 대까지 받아야지 된다. 진짜예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당하는 사람이다. 전파고문 당하는 사람. 차라리 암 걸리면 암 걸려 죽을 때까지는 잠은 편안하게 자고 치료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일거수일투족을 이 사람들이 감시하고 괴롭히고 그러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난 저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뭐가 있는 줄 알고 했으면, 조사 다 해봤으면 없으면 말아야죠. 대통령이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요? 나는 피해보상이요. 난 너무 억울해서 처음에는 이 일만 마감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들이 뭐가 있는 줄 알고 덤벼들었잖아요. 없잖아요. 피해를 줬잖아요. 피해만 준 게 아니고 하나의 인생을 망쳐놨고 내 이 인격 살인이요. 난 지금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생활이 다 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고 일거수일투족을요. 그리고 그것도 진실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까지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생명만 살아있지 난 죽어있어요 지금 현재. 진짜.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피해보상. 피해보상. 만약에 나라에서 국동원 이런 데서 했다면 진짜 피해보상을 해줘야죠. 우리가 무슨 범죄인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런다는데 없잖아요 사실이. 그럼 인정을 하고 말아야죠.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계속 괴롭혀요. 계속 누명을 씌우고요. 진짜로. 그리고 이간질까지 시켜요. 식당 같은 데서 일하다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뭐 안 좋다는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상대방이 다 알아요. 나중에. 놀랬어요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해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노예로 그 성적인 것까지 노예로, 성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성적인 것도요. 밤마다 성추행을 해요. 지게로, 전파. 그게 느껴져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굴욕감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고문을 시키고 몸을 고통을 주고 그
성적인 것까지 건드려서 사람이 정말 이건 성폭행, 사람을 막 때려놓고 성폭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어느 부부 생활 보니까 막 학대를 하고 폭력을 하고 나서 꼭 성적인 걸 요구한대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기분하고. 성폭행 당하는 그 기분하고. 존나게 두들겨 빼고 성추행하는 거. 네네. 아니, 진짜예요. 네네,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최고로 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아니면 영화로. 이건 진짜 싫어하니까. 이거는 허위사실도 아니고, 내가 각색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겪은 거. 그냥 싫어하니까. 이건 진짜 스릴러물. 정말 공포영화. 그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알아야만 돼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타겟이 된 이유를 다 물어봤어요, 거의. 물어보면은 이유가 가지각색이에요. 맞아. 어떤 사람은 경찰한테 한번 대들어서, 어떤 사람은 층간소음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올라갔더니 그 사람이 경찰이었대, 직업이. 그러면 그 뒷날부터 이게 이루어졌대. 이사 가는 곳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사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을 당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순천향 여대 교수는 자살했잖아요. 조직 스토킹 당해가지고요. 그 사람 하나 지선님이 있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 사람은 더 힘들었겠죠. 순천향 대학 여교수 자살했잖아요. 뛰어내려서. 자기가 조직 스토킹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수로서 명예도 있고 경제적인 면도 있고 하는데 우리처럼 만약에 당했을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다 악성루머 퍼뜨리고요. 그랬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 주민들이 이 여교수니까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위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근데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우리네야 무식하고 없고 하루 벌어 어차피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하루 보고 말지만 그 여교수고 애들 상대로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니까 거기서 악성루머를 터뜨렸다면 정말 힘들죠. 네. 이거는 다 근데 가담을 한대요. 이상하게도. 경찰, 공무원, 교수, 연예인, 방송인 다 여기에 가담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일 텐데 공무원 정도면 왜 이런 일에 가담을 하는지. 그 가담을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준다고. 지금 실제로 봐도 그래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나한테 협박하고 갔죠. 경찰이 협박하죠. 가면은요. 와가지고까지 협박하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요. 다 인생을 다 아작을 내는 게 경찰이에요. 우리 애한테 와가지고 내가 청와대 표창원 의원님이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넣었더니 그 민원을 나 없는 사이에 민원을 넣은 사람은 나예요. 근데 보고 감시하고 있으면서 나 어디서 일하는 것도 알고 내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통화 한 번 안 하고 우리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한테 가서 니네 엄마 또라이야. 니네 엄마가 또라이에서 이 집 저집 문 두들고 욕한대 이랬대요 와갖고. 그러면서 애를 불쌍한 듯이 보고 야 여기다가 도장 찍어. 민원 취하를 강제로 해갔어요. 그래서 그 새끼 이름이 누군지 알려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 사람 담당이 누군지 표창원 의원님이 해줬는데 담당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다 삭제시켜놨어요. 없대요. 모른대요. 어떻게 그런 거를 갖다가 아들한테 취해서 쓰라고 했을까? 예, 아들한테 와서요. 2번이나 그랬어요, 경찰이. 심각하네요. 예, 심각해요, 저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게, 거기 전파, 모기, 조직 스토킹의 완판을 당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예. 며칠 전에 경찰이 집에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예, 방문했어요. 왔어요. 아까 인터넷에 보니까, 경찰이, 노경찰이 있잖아요. 예. 지역 데이터를. 아니, 지구대에서 왔어요. 이 동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지구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경찰이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민간인 사찰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법제화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할 거라면서 이런 게 뉴스 보도국에 떴더라고요.
응, 못하게 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못하게 해야죠. 아무래도 우리 같은 호소가 아마 정부 당국에 들리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직접 소집하거나 이 문제를 드러낼 생각은 안 하고 우회적으로 그런 방법 네.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아니요. 사람이 뭔가 그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나 범죄인인지 봐야죠. 봐야 돼요. 보고 없으면 말아야죠. 왜 장기간 괴롭혀요? 이거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생업방해 이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고문을 시켰어요. 저는 처음부터. 몸에다가. 고문. 본 게 아니고 그냥 감시해서 이게 있어? 이 집에 있다는데 이게 한번 볼까?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막 폭력, 고문 막 들이댔어요. 이게 고문을 당했다고요. 전파 고문.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추행까지 당하고 그 폭력적인 것까지 당하고 예, 시민들한테요. 시민들한테 시킨 거죠. 저들은 딱 뒤에서 딱 어때 딱 이렇게 하고 힘주고 있어요. 웃고 있으면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 시킨 거죠. 어린애들, 노인네,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동네 양아치, 백수 그런 것들 시키면서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시킨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피해를 주고 욕하고 젊은 애도 여기 이 동네 와서 겪은 일이에요. 일로와 씨발려나 이 개 같은 년아 뭔 년아 욕을 하더라고요. 애새끼가 젊은 새끼가요. 그래서 내가 막 뛰어가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면서 그 짓을 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애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내가 따지잖아요. 전화기를 딱 꺼내 들어요. 난 처음에 그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한다 이거죠. 적반하장이죠. 나한테 범죄를 저지른 것들이 오히려 경찰한테 신고하겠다고 그걸 꺼내는 거죠. 나는 목 조이고요. 망치로 이렇게 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렇게 폭력도 당해봤어요. 근데 경찰이 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인연이 또라이다. 또라이인데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 경찰이 딱 갔어요. 웃고. 그게 살인 미수죄거든요. 원칙은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 목을 조이고 막 밀치고 땅에다가 막 내리꽂고 망치 옆에 우리 집 망치 들어서 나를 내리치려고 했는데 그 액션을 취했는데 그게 살인적이잖아요. 근데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 말 딱 다 듣고 그냥 웃으면서 같은 패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무법지대예요.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아예 일도 없어요. 예. 옆 사람도 없어요. 옆에 그 지나가는 사람도 웃고 지나가고 다 같은 패. 그리고 방송을 하나 봐요. 내가 알기로는. 그 길 지나가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 다 이루어지고 그래요. 그게 이상해요. 무슨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 귀에만 안 들리는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나가는 그 길이나 차나 내가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감시한다고 그래도 내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액션들이 이루어지고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퍼포먼스를 딱 하고 양쪽의 길 거기서 준비하고 있나? 혹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니까?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쳐다본과 동시에 그 사람이 침을 뱉고 때려보고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그거는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런 이루어지나.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제가 유튜브에 그대로 올릴게요. 네, 올려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철 안에서도 내가
그 전파 무기 조직 스토킹에 대한 걸 아셔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딸이 당할 수도 있고 아들이 당할 수도 있고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1, 2년을 지냈어요. 몸에 느낌이 없이. 네. 남의 집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들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 프로스를 보니까 여자가 80%였어요. 그리고 늘 성추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들은 간음증 환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여자는 즐겨라. 간음증 환자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잡아야죠. 그 범죄인들인데. 네, 국가에서 빨리 발. 그대로 올리세요. 네, 네, 알겠어요. 그대로 그래요. 올리세요. 네. 네, 쉬세요.